홈팀 KFU의 모슬로 포메이션은 3-4-3이며 크리스텐스는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의 강점은 있으나 마무리 결정력은 부족한 흐름이다. 오케케는 측면을 빠르게 오가며 볼 운반은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하다. 샌들은 중원에서 패스 분배를 시도하나 압박이 거세지면 판단이 느려지는 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잦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전방 템포는 살아있지만 후방 안정감이 동반되지 않아 공격 전환 후 실점 리스크가 계속 동반된다. 원정팀 로센보르그 포메이션은 4-3-3이며 브로올름은 중앙에서 탈압박 능력과 볼 배급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전개 중심축이다. 사이테르는 박스 근처에서 볼을 받아 드리블 돌파와 슈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자원이다. 셀라에스는 측면에서 볼 운반과 컷인 플레이로 페널티 박스 침투에 자주 관여하며 공격 밸런스를 잡아준다. 루셈보르그는 전개 방향 전환 속도와 좌우 밸런스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고 중원에서 볼을 점유한 뒤 측면을 넓게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능하다. 압박 강도도 후반까지 유지되며 세컨볼 회수 능력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중이다. 루셈보르그는 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공격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반면 오슬로는 중원에서 볼을 잃는 순간부터 실점 위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쳐지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 경기는 루셈보르그가 템포와 완성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홈팀 스트렘스고세 포메이션은 4-3-3이며 멜케르세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스트라이커다. 메은어트는 이선에서 전개를 주도하며 빠른 볼 배급과 연계 플레이로 박스 앞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크라스니키는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 모두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이다. 스트렘스고세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라인 전환을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템포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우 측면에서의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 라인이 높아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세컨볼 횟수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정팀 하우게순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스페요르드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마무리 전환이 느리고 볼 간수도 불안정하다. 인바에르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패스 정확도와 압박 저항력에서 기복을 보이며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라드세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는 안정적이나 수비 시 대응이 느려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하우게수는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원에서의 볼 간수 능력이 낮아 상대 압박을 버티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반 30분 이후부터 수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중앙 커버 부족으로 실점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스트렘스고세는 압박 중심 템포 유지와 전방 마무리에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우게수는 중원 탈압박과 수비 응집력 모두에서 반복적인 붕괴 조짐이 명확하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완성도 높은 운영을 선보이고 있는 스트렘스고세가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크다. 상대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흐름이다. 홈팀 볼레렌가 포메이션은 4-1-4-1이며 브라자낙은 중원에서 연결 고리를 맞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전개가 자주 끊기고 있다. 리스나에스는 활동량은 많지만 볼 간수에 어려움을 보이며 전진 타이밍에서도 종종 공백을 드러낸다. 소렌세는 이선에서의 침투와 슈팅이 강점이나 동료와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단절된 공격 흐름이 잦다. 볼레렌가는 점유율은 유지하나 템포가 느리고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더라도 마무리 완성도에서 불안함이 크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빌드업 구간에서의 실수가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사네피오르 포메이션은 4-1-4-1이며 시구르 다르소는 침투 타이밍과 제공권 모두에서 강점을 갖춘 스트라이커다. 던스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대응 모두 능하며 탈압박 이후 빠른 전개를 유도하는 중심 자원이다. 멜키오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전개와 컷백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선택으로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사네피오르는 역습 시 전개 속도가 빠르고 중원부터 시작되는 압박이 매끄러워 상대의 볼 간수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후반 체력 분산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집중력을 보이는 흐름이다. 볼레렌가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찬스 연결까지의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고 사네피오르는 짧은 시간에 빠른 전개로 실속을 챙기는 팀이다. 수비 응집력과 템포 유지력의 차이가 결과에 반영될 경기다. 이번 승부는 점유율이 아니라 타이밍과 집중력이 좌우할 것이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합시다. 홈팀 몰데 포메이션은 4-2-3-1이며 스테네비크는 박스 앞에서의 전개와 침투 타이밍 모두에서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을 보유한 자원이다.
그라나스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전술 중심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에이크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키패스를 공급하며 문전 앞에서의 마무리 지원도 높은 빈도로 수행한다. 몰데는 기본적으로 점유율 중심의 안정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좌우 흔들기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홈에서의 경기력은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며 초반 20분 이내 선제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팀이다. 원정팀 브린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모레이라는 최전방에서의 움직임은 민첩하지만 볼 터치 이후 마무리까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스크리브는 중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탈압박 능력은 떨어지며 전개 속도에 끌려가는 장면이 잦다. 스트렁크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커버를 시도하나 포지셔닝이 불안정하고 수비 가담 속도 역시 늦다. 브리네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단조롭고 상대 강한 압박에 쉽게 끊기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세컨볼 회수율이 낮아 몰데처럼 공격 템포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전술적으로 매우 취약한 흐름이다. 몰데는 홈에서의 전개 속도, 전방 마무리, 전술 응집력 모두 정점에 도달한 흐름이다. 반면 브리네는 수비 간격 유지와 중원 커버 속도에서 일관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경기는 몰데가 초반부터 압박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브리네에게 반전은 없다. 실점은 예정된 수순이다. 홈팀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빠르고 유기적인 공격 전환을 선호한다. 최전방의 페피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탁월한 슈팅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진의 부담을 극대화시키는 자원이다. 좌우 윙을 담당하는 드리우시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반대인 베르크는 중원에서 안정된 볼 배급과 전술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팀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아인트호벤은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과 전술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오며 압박 강도와 속공 전환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페피와 드리우시 간의 빠른 패스 연계는 상대 수비진의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원정팀 어헤드 이글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연결되는 패스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페테르손은 전방에서 간결한 볼 터치와 정확한 슈팅 능력을 지녔지만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토커스는 미드필드에서 창의적인 볼 전개와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자주 보여주지만 팀 전체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려 자주 고립되곤 한다. 에드바르드센은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개척하는 편이지만 수비 가담 과정에서 체력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글스는 주전들의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 상황에서 수비진의 간격이 벌어지며 위기를 자주 초래하고 있다. 아인트호벤은 확실한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최근 컨디션까지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이글스는 공격 전환 속도와 후반 체력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전반부터 홈팀의 빠른 템포에 수비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흐름과 속도 싸움에서 확연히 앞선 아인트호벤의 무난한 승리가 기대되는 매치다. 홈팀 본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바니 유송이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기점 역할을 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세메뉴는 좌측에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1대1 돌파를 자주 시도하며 침투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다. 빌링은 중원에서 박스투박스 타입의 움직임으로 수비 가담과 공격 연결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쿡과 위날, 시니스테라의 동시 이탈은 측면 전개와 수비 커버에 치명적인 공백을 남기고 있고 기존 윙플레이의 다이내믹함이 사라지며 전개 루트가 반복되는 단조로움도 노출되고 있다. 수비 블록은 나쁘지 않지만 중원 탈압박 시 볼순환이 느려지면서 역습 타이밍이 자주 어긋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4-3-3이며 필크루크는 박스 내에서 몸싸움과 헤더 장악력이 뛰어나며 세컨드 볼 연결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보에는 우측면에서 드리블 이후 커트인과 중거리 슛 시도가 다양하며 최근엔 역습 전환 시 볼 운반 속도가 빨라졌다. 파케타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자원으로 전체 템포 조절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선머빌의 이탈로 측면 스피드가 떨어졌고 마브로파노스의 부상은 센터백 라인 안정감의 균열을 만든 상황이다. 풀백 자원들의 라인업이 아직 고정되지 않아 전진 타이밍이 일정치 않고 수비 전환 시 간격도 자주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방으로 볼이 전달되더라도 최종 마무리에서 타이밍이 엇나가며 결정력 부족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본머스는 조직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결정적 마무리를 만들어낼 흐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웨스트햄도 파케타 보엔 중심의 전개는 버티고 있지만 공격 완성도 자체가 상대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다.
양팀 모두 전력을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은 결국 중원 중심의 무난한 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호일루는 박스 안에서의 포지셔닝과 타이밍 조절 능력이 점점 전술에 녹아들고 있다. 마운트는 중원과 전방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볼 운반이 활발하다. 브루노는 전매 특허 킥력을 활용한 스루패스와 세트피스 퀄리티로 공격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최근 맨유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점유율을 확보한 뒤 좌우 윙백을 활용한 폭넓은 전개로 수비 간격을 벌리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공격 시에는 빠른 볼 회전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컷백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장면들이 꾸준히 등장 중이다. 특히 300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정비되며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원정팀 에버튼 포메이션은 3-4-3이며 베투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지만 움직임 범위가 좁고 마무리에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은디아에는 측면에서 속도는 있지만 크로스의 정확도나 컷인 이후 의사결정에서 여전히 기복이 있다. 깨에는 경험이 풍부한 미드필더지만 전방 압박과 커버 범위 모두에서 이전보다 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진과 중원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험을 자초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주도권 없는 경기를 지속하고 있어 흐름을 반전시킬 기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맨유는 점점 전체 전술 밸런스를 정비해가며 강팀다운 흐름을 되찾고 있다. 반면 에버튼은 베투의 피지컬에만 의존하는 전개 루트가 반복되며 수비 라인의 간격 관리도 흔들리고 있다. 조직력, 창의성, 집중도에서 모두 앞선 맨유가 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흐름과 기세 모두 맨유 쪽으로 빠르게 쏠릴 것이다.